임금님께는 당나귀 귀,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새까맣게 타는 이 마음, 하나둘 쌓이면 마음의 병이요 몸의 병입니다. 여러분의 막혔던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출근길 대나무 숲. 숲. 봄봄봄이 오고요. 찐찐찐찐찐찐찐찐 신부님도 오셨습니다. 서울대교구 명동본당 부주임 진슬기 토마스대학교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좀 피곤해 보이십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명동. 네. 또 어떤 이 가톨릭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뭐 그렇게 네. 하면 너무 또 과하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곳으로 가신 다음에 한 달 정도 네. 지나신 다음에 만났는데 네. 적응이 좀 되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진짜 딱 한 달 지났는데요. 예. 일이 많네요. 얼굴도 좀 빠지셨어요. 진짜요? 예. 감사합니다.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네요. 실제로 어떤 감량이 있을 정도의 어떤 강행군의 일정이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냥 새로운 곳이라서 지금 한참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더 어렵거나 그렇다기보단. 네. 그렇군요. 근데 확실히 정신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예, 확실히 만나는 분들의 수가 일선 본당하고는 확실히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한 몇 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굳이 그러면? 비교하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청년 담당, 문화 담당이긴 한데 청년이 그냥 청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면 예전 표현으로는 오비라고 해서 오비. 늘 푸른 청년이라는 단체 협의체가 따로 또 있거든요. 예. 연배가 조금 높은 청년들의 모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한 서너 배? 예. 그렇군요. 그 청년들이 연배라고 말하면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연배라 함은 태어난 연도를 뜻합니다. 아니, 농담으로 하는 말이고. 네. 저도 늘 푸른 청년에 소속이 되기 때문에. 예. 몇 년생이시죠? 86년입니다. 86년이시면 딱이시네요. 예. 그렇죠. 이제 막 시작되는 늘 그렇죠. 푸른 청년의 제일 막내격인 맞습니다. 어떤 그런 88년도부터 7, 8년생까지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 안에서도 활동을 하는 게 뭐 분과도 나눠져 있고 좀 돼 있죠. 더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면. 예, 단순히 그냥 한 모임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청년 모임에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늘청에도. 그래서 전래단 따로 있고, 그다음에 성가대도 따로 있고, 그다음에 늘 푸른 청년 주일학교라고 해가지고 아직까지 조금 애매하게 활동하긴 뭐하지만 신앙에 대한 열정은 청년 때 못지않게 갖고 있는 분들이 한 학기 단위로 수업도 듣고 활동도 할 수 있는 주일학교도 개설되어 있고, 그걸 준비하는 기획팀도 따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이라고 하면은 커리큘럼을 짜고 강사 섭외하고 어떤 주제로 이번에 꾸며볼까 말 그대로 학교로 운영하는 이사진들이죠. 그렇군요. 네. 어떻게 그 안에 신부님도 강사처럼 포진이 돼 계신 겁니까? 직책상으로는 제가 이사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강사로도 부려 먹으시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엔잡러시네요. 그렇죠. 바쁘십니다. 그럼 신부님은 거기 총괄도 하시고 네. 강의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강의는 그냥 딱 한 번 하고요. 한번 나머지는 이제 외부 강사분들, 주교님도 오시고요. 예. 주교님까지. 네. 예. 저도 늘 푸른 청년에 소속이 되니만큼 네. 그 어떤 약간 노인대학의 향기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죠. 늘 푸른이란 이름 자체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안 그래도 저희도 이번 주에 얘기를 하면서 이 늘 푸른이란 용어가 주는 시니어적인 느낌이 분명히 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름을 새로 받으려고 공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작년으로 넘어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우리 88년생부터 78년생까지의 그 그룹대를 토갈할 수 있는 용어를 한번 지금 구상 중인데 응모해 주시면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88까지니까 뭐 호돌이 모임 이렇게 가면은 실패. 예, 제가 받을 일은 일단 없고요. 그리고 늘 푸른 청년도 이 3월을 맞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예, 나중에 이런 공모전 같은 게 열리면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참고로 이번 18일 날 그 주일학교가 처음 개강하는데요. 18일 첫 강의는 유경촌 디모테오 주교님께서 해주실 예정이세요. 근데 이때는 굳이 따로 신청 안 하셨어도 바로 오셔서 그냥 무료로 입장해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 교구청 501호로 토요일 저녁 5시 반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구청 501호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네.
사실 그것뿐 아니라 또 다양한 사목들을 하시더라고요. 못자리에서 강의도 하시고. 아,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자리에서 강의하시는 내용을 갖고 저희가 또 다른 프로그램 얘기할 때 같이 문자로 주신 내용이 있었어요. 지난 금요일에 김진영 바울라와 함께 성경 어떻게 하면 더 잘 읽을 수 있냐. 네. 김진영 바울라가 매일 미사를 읽자. 네. 그거로 시작해보자. 라고 얘기했더니 진슬기 신부님이 그 얘기를 하셨다. 그러면서 그게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출연을 하지 않아도 계속 나오시는. 그럼 출연료 2배 주시나요? 그거는 PD와 상의를 해야 되는. TV 보니까 영정 사진으로만 나와도 출연료 주신다던데. 영정 사진이라니요. 비유가 또 거기까지 가는군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보니까 못자리 안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또 하고 계시고 네. 또 뭐 거기에 더해서 다른 사목도 하시는 것 같던데 남대문 경찰서 사목? 네, 예. 저희 명동 성달 관할에 경찰서가 있거든요. 서울역 옆에 앞쪽에 있는. 있죠. 예, 거기까지가 저희 명동 성달 관할인데 예. 남대문 경찰서에 계시는 분들은 사시는 곳은 이쪽 구역이 아니시더라도 경찰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경찰서에 상주하는 시간이 많으실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본당으로 가서 신앙생활 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담당 신부가 한 달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직접 찾아가서 그쪽에서 미사도 드리고 고해성사도 드리고 하는 등의 일에 사목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가시는군요. 일단은 한 번으로 잡혀 있는데 예. 시간 봐서 원하신다면 한 번 더 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신모니카님이 명동 본당으로 오신 진슬기 신부님 남대문 경찰서 사목까지 겸하시니 축하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죠, 근데? 그러니까요. 정보통이 있으신가 봅니다. 경찰이신가? 네, 잡았다 요놈. 남대문에 있다니. 근데 축하드릴 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수고가 더 늘었던 것 같기도 해서 네. 이 고생이시라는 생각도 들지만 축하는 계속 옵니다. 유경오이님도 와 신부님 명동성당 신부님이 되셨네요. 더 많은 신자를 만나시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는 신부님 계속 만나게 되는 거죠? 네, 뭐 PD가 자르지만 않으신다면. 그럴 리는 없습니다. 제가 없어지면 PD 때문입니다. 저희는 신부님 이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기 때문에 신발을 잡고 도망가지 않길 아주 제가 발목까지 잡고 꾸준히 갑니다. 출근길 대나무 숲 우리 진슬기 토마스 대 아케노 신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어떤 시간인지 신부님 소개해 주십시오. 요즘 현대인들 살아가시면서 가슴 답답한 일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일들 하나둘 그냥 묵히고 쌓기만 시작하면 마음의 병이 나는 텐데 우리 행복가족의 정신건강과 소화 기능을 위해서 마련한 코너가 바로 출근길 대나무 숲입니다. 그러니까 0이 병들어 6까지 병드는데 0을 건강하게 하고 6까지 건강하게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익명까지 보장됩니다. 어디 가서 하지 못하는 얘기 이곳에서 시원하게 푸시면 됩니다. 그럼 특별 처방해 주시죠. 맞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같이 공감해드리고 토닥토닥 해드리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대신 쌍욕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코너 속의 코너 슬기로운 노래 처방이라고 해서 음악으로 너덜너덜해진 마음도 한번 돋아드리려고 할 텐데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품고 있는 답답함 바로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00원 듭니다.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참여해 주시고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 좋은 아침이에요. 실시간으로 시청도 해주시면서 즐겨주십시오. 욕은 안 된다고 합니다. 신부님. PD가 정장을 입어야 한다. 요즘 출근할 때 정장 입은 걸 많이 못 봤는데 한번 입게 해보죠. 뭐. 오랜만에 보고 싶다는 생각도 예복이 안 맞는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시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사연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슬기로운 노래 처방도 해주셨고 그때는 시도 때도 없이 불러대는 부장님 때문에 정작 해야 할 일을 못하는 분의 사연이었고 로사님이 우짜라꼬요 부장님 진상 요즘 저런 부장이 있습니까? GD 왜 이렇게 연기 잘합니까? GD가 저런 부장님일까 봐 걱정됩니다. 이번에 진급하셨다던데. 거울 치료를 아주 잘했습니다. 네. 저의 연기를 보면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겠구나. 입 닫고 시간만 열자.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소피아님은 신부님 직접 소개해 주십시오. 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답게 해결되길 빈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예. 또 그리고 같은 육지구 식구였다가 신부님 일지구로 옮기신다니까 축하드리면서도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신부님 말씀처럼 같은 4호선 지하철 라인이니까 네. 그럼에도 좋다. 네, 지하철로 30분도 안 걸립니다. 네, 수유동 분당 떠나시는 걸 아쉬워하는 마음까지 담아주셨네요. 네. 자, 우리 신부님이 얘기 나눠주신 것들 다시 보실 수도 있으니까 시청도 해주시고 무엇보다 오늘은 실시간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에 출근길 대나무 숲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면서 신부님의 신청곡 듣고 네. 이어가야죠. 어떤 노래입니까? 어제까지 살짝 추웠는데 확실히 봄은 봄이더라고요. 그래서 버스커의 벚꽃 엔딩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살짝 추웠다고요? 신부님은? 살이 많이 찌면 살짝 추웠어요. 무슨 말이십니까? 많이 빠졌다니까요. 어제 진짜 꽃샘추위 너무 추웠었는데. 영하까지 떨어져가지고요 아침에는. 근데도 신부님 목련이 폈어요. 그러니까 봄은 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금방 벚꽃도 필 텐데 그 풍경을 좀 우리가 미리 상상하면서 버스커의 벚꽃 엔딩 함께 들을게요.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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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그대여 우리 이제 손잡아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바람 불면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또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흩날리는 벚꽃잎이 많군요 좋아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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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봄이 오는 느낌이 물씬이네요, 확실히. 네, 이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까지 함께 들었고요. 출근길 대나무 숲 진슬기 토마스대학교 신부님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고민 사연 익명 요청 가능합니다. 마구마구 남겨주시고 저희가 보내주신 사연들 잘 저장해가지고 하나하나 지금 털어드리고 있거든요. 오늘도 꽁트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네. 미리 보니까 약간 무서운 느낌도 있는데 살짝. 그쵸. 꽁트로 만나겠습니다. 찐사원. 오늘 발표 아주 잘했어. 나는 신부님이 강론하는 줄 알았잖아. 신부님이요? 감사합니다. 또 지현 씨는 또 보고서를 왜 이렇게 잘 써? 어디서 과외 받는 거 아니지? 내가 지현 씨 보고서 볼 때마다 감탄을 한다니까. 언제 나도 좀 가르쳐 달라고. 참 대리님도 감사해요. 땡큐. 찐사원님, 대리님은 항상 칭찬을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호호호. 맞아요. 매너도 좋으시잖아요. 제가 다른 부서 사람한테 들었는데 엘리베이터 탈 때 짐이 많아서 버튼 잘 모르고 누르고 있잖아요. 네. 그럼 대리님이 12층 가시죠? 이러면서 눌러주시더래요. 정말 다정하셔. So sweet. 대리님 항상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일도 다 본인이 하느라 매일 늦게 퇴근하고 그러신대요. 대리님 미담이야 뭐 한두 개가 아니긴 하죠. 맞아. 천사야. ANGLE angel. 천사. 아유 참. 벌써 6시네. 다들 뭐 하는 거야? 빨리 퇴근해야지. 저는 오늘 발표한 거 마무리 좀 하고 가야 돼서요. 저도 좀 남은 게 워크가 있어서요. 무슨 소리야. 슬기 씨 오늘 데이트 있다며. 슬기 씨도 가고 또 지현 씨 거랑 슬기 씨 건 내가 마무리하면 되니까 그냥 퇴근해요. 퇴근. 정말요? 감사해요. 땡큐. 그래도 정말 될까요? 감사합니다 대리님. 지현 씨 대리님한테 매번 감사해서 어쩌죠? 맞아요. 내일은 커피라도 한 잔 좀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COFFEE 커피. 맞아요. 드려야지. 어머, 저 사무실에 뭐 두고 온 게 있어요. 슬기 씨 먼저 가요. 안녕. 네. 참 이놈의 정신머리. 헝헝. 저게 뭐야? 대리님이 왜 내 서랍을 뒤지는 거지? 어머머, 저게 뭐야? 저건 슬기 씨 건데? 지금 자기 가방에 넣는 거야?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도둑질을 하시지? 내가 알던 대리님이 맞아? 서프라이즈! 어떻게 대리님 이중인격자였어? 투페이스. 너무 더워요. 여자 연기 괜찮으세요? 오마이 성대. 네. 이 두 사람 중에 제 목소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네. 이런 목소리가 계속 괴로우셨죠, 신부님? 옆에서 되게 힘들어하시던데. 저는 근데 내용이 진짜 장난 아닌데. 이번 사연은 마지막에 굉장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익명 사연인데 이거 제가 읽을게요. 신부님, 누군가 나쁜 일을 벌이는 걸 본의 아니게 목격했습니다. 아이고. 겉으론 정말로 너무나 착하고 바르게 행동해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인데요. 우연히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의 가방과 서랍을 뒤지고 심지어 그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동료의 물건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주머니에 넣기도 하는 걸 봐버렸는데요. 잘못 본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봐버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 이후로 그 사람이 너무나 가증스럽고 무섭게 느껴집니다. 신부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내가 봤던 모습 말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밝혀질 때까지 있어야 하는 걸까요? 라고 익명 요청해서 네. 남겨주셨는데 네. 이거 진짜 보내주신 겁니다. 일단. 네. 무섭죠? 이게 그쵸. 평소에 너무 선한 사람이라 충격이 더 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더 충격이 크실 것 같은데 음. 사실 사람에게는 경우의 차이는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이중성들은 조금씩은 다들 갖고 있거든요. 다만 그 이중성의 간극을 어느 정도로 이제 좁힐 수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수도고 자기 수련의 결과일 텐데 그런 점에서 이런 모습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뜨악할 건 분명히 아닐 수 있다. 우리한테도 각각 그런 모습들이 알게 모르게 있을 수는 있거든요. 물론 오늘 꽁투 상황처럼 이렇게 양극단으로 벌어진 건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이중성 그 자체는 누구에게나 갖고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지디님이 저한테 하는 거랑 지디님이 PD 대화하는 거랑 똑같죠. 그렇게 일관되다고요? 그럼요. 저는 다릅니다. 저는 주교님 대하는 것과 지디 대하는 게 완전 다르죠. 그건 그렇죠. 예. 주교님 하듯이 반만 저한테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그런 이중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웃자고 한 말이죠. 그건 그렇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아내한테 대하는 거랑 어머니한테 대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렇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와 이중성들은 다 있는데 오늘 이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저는 처음에 사연을 보고 이 친한 동료의 것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다고 하길래 실수일 수도 있잖아요. 실수나 뭐 그거 가져가라라고 했나 보다 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다른 사람의 가방과 서랍까지 같이 그렇죠. 봤다고 하니까 이거는 진짜 오해의 여지가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요. 예, 좀 고민되실 것 같긴 한데 그 이중성을 모르면 모를까 그 사람을 보면 또 무서워질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회사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게 또 티가 나면은 또 다른 매듭도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전 근데 무조건 덮어두는 게 능사는 아니실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라면. 말 그대로 오해의 여지가 있는 그냥 뭐 하나만 가져가는 거였으면 저는 모르지만 대신 갖다 달라 그랬을 수도 있을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 꽁투 상황과 같이 여러 명의 것을 여기저기를 뒤졌다라는 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황이 맞는 것 같거든요. 약간 도벽 같은 그런 그렇죠. 거죠. 예. 그렇다면 이건 그냥 덮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다짜고짜 찾아가서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위험할 수 있다. 예. 왜냐하면 이 꽁투 상황이 정말 사실이라고 했을 때 이런 류의 양극단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소위 말하는 사이코패스적인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치부를 알게 되는 거를 개별적으로 아는 척을 했을 때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렇다고 뒤에서 막 소문을 내서 저분이 저렇대 이런 것도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거는 또 다른 차원에서 뒷담화 아닌 뒷담화로 한 사람을 공동체에서 매장시키는 꼴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한 일은 잘못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 내에서 마구잡이로 매장시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마녀 사냥하듯이. 그렇죠. 그런 점에서 아닌 티를 내는데 조금 슬기롭게 했으면 좋겠다. 예. 이를테면 이런 분들이 사람들이 없을 때 그러지 있는 데서 그러진 않잖아요. 예. 그러면 알게 모르게 가만 보면 혼자서 사무실에 따로 남는 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동안은 몰랐지만 이를테면 점심시간에 조금 늦게 내려오신다든지 아니면 뭐를 놓고 와서 나 좀 올라갔다 와볼게 이런 일이 있으시다든지 예. 그럴 때 저 같으면 그냥 그럴 것 같아요. 혼자 가지 마시고 다른 동료랑 같이 저도 뭐 좀 놓고 왔는데 한번 같이 올라가실래요? 하면서 나만 목격한 게 아니라 나 외에 또 다른 목격 증인을 만드는 것도. 목격자를 늘려라.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군가가 잘못한다고 했을 때 혼자 가서 얘기를 했다가 얘기가 안 되면 한 명을 더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하십시오라는 것처럼 그분의 그 모습이 내가 오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니 같이 조금 공동의 어떤 목격자를 만들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걸 가지고 공론화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실 방법은 있겠더라. 그런데 지금 다짜고짜 개별적으로 당사자나 혹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 상황을 막 얘기하는 건 위험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게
면대면으로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요즘 회사 익명 게시판이나 그런 것도 좀 위험한 그런 것 같아요. 앱이 저는.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기에 올렸다가 또 2차 가해가 되고 그렇죠. 그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익명이라는 게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조금 책임감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익명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이용하는 걸 추천해드리진 않습니다. 그거는 지양을 하는 거고 내가 봤던 그 상황을 나 혼자만 목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동료도 목격할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봐라. 한번 그렇게 해서 정말 내가 파악한 상황이 맞는 건지 자기 검증도 한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도. 왜냐하면 나는 저런 모습을 보고 대리님이 저거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GD가 막상 보니까 저거 사실은 매번 누구 거 갖다 주시는 거야 라고 만약에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혼자만의 접근은 조금 위험하다. 그러니까요. 아울러서 저는 근데 요거 먼저 원고 사연 받고 들었을 때 예. 고면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게 뭐였냐면 이렇게 세상 착하고 착한 사람인 대리님이 뒤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는 게 물론 병적인 사이코패스라는 것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평소에 너무 착하고 바르게 자기를 이렇게 가둘수록 뒤에 가서 어느 군데에서는 터지게 되는 건 아닐까. 적당하게 사실은 풀 건 풀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막 쪼이다 보면 어느 한 구석에서 빵 터지는 일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스스로도 착한 사람 콤플렉스나 이런 바른 사람 이렇게 누르기만 하는 모습들을 적절히 잘 해소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편한 가족들이 보통 되는 경우가 많은데 밖에 나오면 세상 착한데 가족에서는 막 가부장적이 되거나 막대하는 사람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병적인 거라기보다는 자기가 이렇게 밸런스 조절을 못해서 그렇게 된 거라면 아닌 건 아니라고 바깥에서도 말을 하면서 여기는 여기대로 좀 높이는 조율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까지 되는 데는 너무 자기를 그 틀에 맞게 사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해방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이어트도 비슷한 게 저도 최근에 한 2주 정도 저녁을 아예 안 먹으니까 네. 그 디데이가 끝난 그날 저녁에 그렇죠. 마라탕에 그러니까 요요 온다니까요, 그럼. 그러니까 센 음식을 먹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게 결과적으로 몸을 더 망가지죠. 건강하지 않게 만드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풀어줄 수 있는 걸 좀 풀어주는 게 그렇죠. 길게 봤을 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요. 여기 네. 보면 앞에서는 남의 일도 다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릇 내에서 그 역할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건데 예. 혹시라도 내가 대리니까 남들이 나를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고 하니 계속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게 말 그대로 도벽이라는 그걸로 해서 돌출구가 된 거라면 그건 단순히 대리만의 문제 그쵸. 그 단순히 도둑질의 문제로만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저변에 있는 꾸준히 나를 그 틀에 맞게 살아가게 한 그 내 모습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좀 말랑말랑하게 할 수 있게 방법을 가지는 게 좋겠다. 그렇습니다. 예, 누구나 이중성은 있고 사연을 보내주신 익명 요청하신 그분도 그런 게 있을 테니까요. 예, 가끔은 풀 때는 제대로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말 그대로 신앙이 가질 수 있는 역할이기도 한 것 같아요. 신앙으로. 왜냐하면 요즘 사회는 진짜 잘하고 이쁘고 멋있는 것들을 보여줘야만 가치를 받는 거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가톨릭 신앙 안에서는 내가 잘 사는 것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이 그것도 이뻐라고 기분 좋아하시겠지만 우리의 약점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때 오히려 그것도 기쁘게 받아주시면서 힘을 주신다는 걸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점에서 왜 이렇게 잘 보이려고만 하는지 성과를 내려고만 하다가 뒤에서 딴 호박씨를 까게 되는지 요거를 조금 넓게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순제 3주간 화요일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시기의 의미도 그거잖아요. 우리의 약한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렇죠. 그 다음에 자비 실천을 하는 거. 그럼요. 예, 그 의미도 한 번 더 맞습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래요. 오늘 사연은 좀 놀라운 사연이었습니다. 네. 뭐 도벽까지 간 그 대리님의 겉으로는 굉장히 포멀하고 완벽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그 다음에 행동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신부님이
같은 목격자를 만들어보고 자기 검증도 해봐라와 함께 그렇게까지 되는데 그 과정도 생각해보고 나의 부족함도 이해를 하며 중간중간에 많이 엇나가지 않게 나만의 탈출구를 찾아라.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슬기로운 음악 처방 네. 가야겠죠. 어떤 음악? 딱 이준성 얘기 나면 아마 떠오르시는 뭐가 있을 겁니다. 지킬앤하이드 OST 중에 파사드라는 곡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이중성을 위해서 기도도 좀 해주자. 오, 파사드. 네. 이거 보셨어요? 네. 뮤지컬? 네. 오, 저는 안 봤는데 재밌나요? 꽤 괜찮습니다. 오, 그렇군요. 신부님의 어떤 해방구입니까? 뮤지컬 관람이? 공연 관련 좋아합니다. 예. 오, 그렇군요. 이런 것도 좋겠습니다. 네? 나만의 어떤 해소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즐기길 바라며 네. 같이 이 뮤지컬 극장에 있다 생각하고 네. 예, 넘버입니다.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OST 이 뮤지컬 넘버 중에 파사드 함께 듣겠습니다. 컷만 번지를 한 너의 가면 속을 알고 나면 진실이란 허상. 밤이 오기까지 감춰놓은 얼굴 행여 들킬까봐 깊이 가둬놓지. 알고 나면 보이는 건 허상. 날마다 자신조차 속이고 안 그런 척 아닌 척 다 내 숨이지. 알 수가 없어 계속 새 알면서도 속는 새 속아주니 잘된 새 널 거들이지. 내가 아는 것은 단지 보는 것뿐. 내가 보는 것은 단지 허울일 뿐. 알 수 없는 정말 알 수 없는 가면 속의 허상. 수입이가 둘러봐봐 잔뜩 차려입은 모습 잔뜩 꾸며내는 걸걸 보여. 겉만 알고 속은 몰라 보이는 게 자가 마냥 인간들은 현장의 달인. 은은한 비밀은 뭘까? 그 거짓은 사실일까? 사실 인간들은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 장면의 다름장이 누가 보면 재수없이 흉물스런 몰골이지. 끔찍해. 난 몰래 숨겨놔야만 해. 들킨다면 매장이지. 손쓸 틈도 전혀 없이 파묻혀. 그 잘난 여자 잘난 남자 겉보기에 손색없지. 하지만 결국 모순 덩어리의 위선자. 선인자는 살인, 선인자는 설교. 교사 거짓말을, 서류꾼은 공부를 헷갈려. 다 모두 헛산이지. 그건 선악일까? 뭐가 옳은 걸까? 우린 알 수 없어. 다시 또 가면은 그게 바로 인간의 이정성. 또 속고 말지. 속아 넘어가 놀라리고 아니라 우리 모두 한 동성. 모두 한 통속. 가면 속의 허상, 가면 속의 정체. 벗어날 수 없는 만나야 할 만공. 정신 차려. 모두 헛산. 모두 헛산이지. 때론 약생처럼, 때론 늑대처럼, 때론 천사처럼, 때론 악마처럼. 그게 인간. 절대 알 수 없는 가면 속의 허상. 절대 알 수 없지. 가면 속의 정체. 그게 너 바로
너 네, 뮤지컬 키라앤하이드 넘버였습니다. 파사드였고요. 그게 너 바로 너 할 때 왜 저한테 삿대질 하십니까? 아 각자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제가 도벽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중성들이 다 있다. 깜짝 놀랐네요. 제가 지갑을 갖고 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청취자들의 마음을 갖고 가시잖아요. 무슨 말? 이게 이중성입니다. 뿜뿜. 사실 그런 사람 아닌데. 요렇게 가면은 자꾸 지금 저한테 당근 줬다, 채찍 줬다. 예, 아주 정신을 못 차리네요. 출근길 대나무 숲. 예, 저희 함께하고 있는 진슬기 토마스 대 아키노 신부님, 명동대 성당 부주임이십니다. 청년 그리고 또 남대문 경찰서 3호까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못 털어드린 사연 중에 요거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셀라님,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복사 자모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네. 매년 예신 캠프 갈 때마다 아들과 신경전을 벌입니다. 네. 복사 그만할게요. 예신 캠프 안 가요. 예신 캠프를 가네마네 티격태격거리다 겨우 보냈는데 갔다 와서는 너무 재밌다고 예신 형들, 학사님, 부제님, 신부님과 시간이 좋았다고 합니다. 결국 좋아할 거면서 네. 아이들은 왜 항상 싫어 부터 하며 밀어내기 할까요? 이럴 때 힘듭니다. 네, 힘드시죠. 예. 제가 자녀가 없는 입장에서 자녀 키우시는 이런 모습도 분명 힘드실 텐데 그런데 너무 속편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원래 그러는 게 애들이다. 원래 그렇다. 오히려 그러고 갔다 와서는 좋았다 그랬대잖아요. 이걸 오히려 어른인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하시고 얘가 이렇게 찡찡거리지만 결국 갈 거고 갔다 오면 괜찮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받아주세요. 왜 이렇게 반복되는 게 귀찮을 거 좀 그렇다고 느껴지시면 좀 마땅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묵주기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묵주기도 같은 거 계속 성모성 반복하는 건데 우리 분명히 의미 있다고 여기시면서 묵수기도 하시잖아요. 예.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찡찡대는 것도 가기 싫어. 그래 갔다 오고 나서 좋아요. 반복되는 것도 하나의 기도라고 생각해 주시고 찡찡거리는구나. 갔다 오면 또 좋다 그럴 거야. 보내시고 다음번에 갈 때 가기 싫어요. 그렇구나. 보내시고 갔다 오면 좋다 그러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는 게 또 우리 어른들의 몫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개중에 차이는 있지만 성당 미사 드리러 가기까지 너무 귀찮은데 갔다 오고 나서는 좋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찡찡거리는 걸 받아줄 사람이 필요한 걸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그냥 엄마랑 그거 갖고 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이야기,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집중해 달라고 보내는 어떻게 보면 클락션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한번 바라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 꼭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머리가 아프실 텐데 예. 적어도 오늘 보내신 거 보면 갔다 오고 나서는 좋았다고 하니 그냥 얘가 나한테 클락션 빵빵 하는구나. 왜? 이렇게 하는 봐주는 걸로.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한 번쯤은 왜 그러는데 라고 좀 차분하게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저도 냉담했던 시간이 있고 그때 성당 가기 싫다고 얘기한 거 밑바탕에는 부모님과의 어떤 마음의 매듭? 그 당시 사춘기의 저로서는 그게 있었으니까 그랬던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면서 성당을 나가니까 물론 끌려갔지만 끌려가서 시작에 친구들을 만나고 친구들이 생기고 하며 가족 간의 매듭도 시간이 지나면서 좀 풀렸으니까 차분히 왜 가기 싫은데 네. 예신 캠프 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야라고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것도 그럼요. 도움이 그냥 될 수 있겠다. 계기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꼭 그 문제 왜 그러지? 갔다 오면 매번 좋았다 그랬으면서 가기 전에는 왜 이렇게 할지가 아니라 뭐든 계기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해결이 아니라 공감. 공감하는 그런 의미로 한 번쯤 물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네. 오늘도 또 꽉 찬 네. 찐슬기 신부님과의 시간이었는데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소감 듣겠습니다. 예. 새롭게 시작되는 봄인데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도 이것저것 몸살을 알아야지 봄이 꽃이 핀다고 하더라고요. 어제처럼 춥고 바람 부는 이유가
나무가 뿌리 내리고 봄꽃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들을 흔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행여와 가족들도 다들 그런 시기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에도 봄은 오니까요. 그럼요. 예,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9시까지 여러분의 사연은 받겠습니다. 직장이든 신앙이든 일상이든 방금같이 가족 간의 모든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익명 요청까지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저장해서 또 털어드릴 테니까 마구마구 참여해 주시길 바라면서 볼빨간 사춘기의 목소리로 좋다고 말해. 요 노래 좋다고 말해. 지킬은 하이든가? 가면을 벗으세요. 좋다고 말해. 좋아요. 찐신부님 좋아요. 예, 볼빨간 사춘기에 좋다고 말해 들려드리면서 출근길 대나무 숲 서울대교구 명동본당 부주임이신 진슬기 토마스 대학교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인사하겠습니다. 김지현 야구보였습니다. 오늘도 잘 될 겁니다. 같은 자리 버스 창가에 기대 앉은 내게 인사를 해 역시 난 받아주지를 않네 인기 많고 잘생긴 너 내게만 그렇게 쌀쌀하게 굴